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그 상담 주제는 제가 또 최근에 포스팅한 분당학원 업데이트, 제가 이제 학군지도 그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몇 가지만 이렇게 업데이트된 거 고칠까 하다가 쓰다 보니까 사실 결국 전면 개정판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다시 제가 또 2년 동안 학군지도를 쓰고 난 다음에 또 현장을 좀 느끼면서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분당에 사시는 분이 어머니께서 이제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사실은 이런 이제 학군 상담을 대부분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받아보면 다 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학군 상담소라는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학군 지도와 학군 상담소를 보면 대부분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책에도 썼지만은 사실 이게 아이의 교육이나 학군이나 우리나라 입시적인 상황은 이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심리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런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사연을 말씀드리면, 이제 분당에 지금 현재 사시고 계시고요. 9세에서 6세 아들을 두고 계신데 아이들이 좀 공부에 좀 재능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자동에 좀 살고 있고 늘 푸른 초등학교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아이가 좀 공부 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순회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치동으로 가라. 근데 직장도 지금 뭐 정자동 부분에 계시고 있고 그래서 굳이 대치동 호텔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한다면 순회동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또 제 글을 보니까 뭐 정자동에 있어도 분당에 있는 뭐 17개 우수 중학교 부근이면 다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몇 년 뒤에 애들이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순회 쪽으로 가서 뭐 순회 내정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근처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중학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정자동에 있는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저한테 생각하는지, 뭐 저라면 사실 제 아들이나 뭐 제 조카들이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당연히 정자동에 남는 전략을 뭐 취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결국은 뭐 최상위권 아이라면 특목고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과적인 성향이라면 영재고 가고 갈 수 있는 거면 되는 거고, 문과적인 성향에서도 뭐 국제고 외고 국제고에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특목고에 가야 될지 일반고에 가야 될지는 어, 우리 입시지도에 책에 자세히 적어놨죠. 그 학교에 가서 상위 20에서 30%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학교를 그럼 밀려도 차라리 50에서 60% 선이고, 최소한 특목고에 가서 50에서 60% 안에 들어야 그 학교를 간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를, 입시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라면은 뭐 오히려 순회 내정 같이 좀 내신 경쟁도 굉장히 세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뭐 이런 또 분위기 가운데 또 과잉사 교육이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치동이나 뭐 목동의 주요 학교들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 좀 내신 그 안에 뭐 같은 17개 그 분당의 17개 중학교 그 학업 성취도 90%의 17개 중학교 안에 드는 학교, 제 리스트한 그 학교라면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뭐 넘버 원, 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서울에 가서도 거의 상위권에, 강남에 가서도 뭐 중상위권 이상에 올라갈 학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는 된다. 이 정도가 분위기가 아니고 흔들린다 그러면 다른 뭐 외부에 가서는 뭐 더 사실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정도에서도 아이가 뭐 중심을 잡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실 그런 역량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뭐 큰 그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좀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좀 jon재동에서 남아서 그뭐 배정되는 학교에 좀 가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또 뭐 그 내신 정도를 좀 본인이 가려고 하는데, 뭐 과거 영재면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겠죠. 국제고 과거면 이제 영어 과목을 뭐 잘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 좀 여유가 있게 좀 필요한 과목의 선행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입시적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선행 여기서 또 뭐 그렇다고 또 짧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제 책을 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각자의 사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또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질적 선행을 말한다고 그러죠. 양쪽으로 뭐 초중학교인데 뭐 미적분을 풀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양쪽으로 뭐 그 어느 때 뭘 나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한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본인의 역량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해나가는 그런 어떤 필요한 선행들, 저희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좀 전문적인 어떤 깊이 있는 공부 그런 것들을 좀 중학교 때 여유 있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가지 사례로 제가 좀 전략적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입시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서울대를 간 그런 케이스 우리 친척을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공부를 뭐 안 하고 이제 들러산으로 뛰어놀고 이제 부모님도 약간 그런 철학으로 애한테 뭐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적이었는데 이제 준명문학교 중학교 때 이제 준명문학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도 뭐 별로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좀 분명히 생겼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작한 시기가 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전 과목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그때 코칭을 해줬냐면은 너가 지금 공부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했지만 중학교 내신에서는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기 전에는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바짝 붙고 난 다음에 반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그 내신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국영수 전 과목을 내신을 다 잘해가지고 범용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얘가 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코칭을 하지 않았고 지금 국영수 전체 내신을 잘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는 일반고 이게 뭐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고 로드맵을 가서 앞으로 5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중학교 때 내신에서 뭐 5등 안에 들고 뭐 전체 전 과목을 잘해 그거 별로 의미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격차가 나는 게 영어 수학이니까 좀 영어 수학을 좀 차근차근 너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선행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또 뭔가 이게 좀 동영상 강의, 뭐 과외를 붙이고 그런 거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동영상 강의를 좀 보면서 네가 이해가는 만큼만 영어 수학 부분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훑어보듯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신은 그냥 반에서 계속 5등 정도 뭐 유지하라. 5등에서 10등 성실하게 하는 정도로 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내신을 공부하고 좀 남는 시간이 있다면 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좀 미리 땡겨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국영수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영수가 맞춰주니까 그 전체 성적에서 전교권 안에 드는 성적이 나왔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그러니까 막 자신감 급상승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주변에서 바라보는 얘가 야 진짜 뭐 잘하고 굉장히 공부 성실한 애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중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애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3학년 동안 정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던 좀 그런 사실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전략적인 이게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에서 이게 왜 전략적으로 됐느냐 이게 좀 살펴보면 부모님이 아이 공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견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참 그렇죠. 오히려 막 안달을 하고 막 이렇게 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집안은 뭔가 되는 집안도 있지만 또 성과가 안 나는 집안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이런 아이들 이제 늦게 치고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늦게 치고 나온 아이들의 뭐 그 집안의 공통점은 부모가 너무 공부에 이렇게 뭐 목을 매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모토는 애가 건강하면 된다. 그 자기가 그냥 좋아하고 잘하고 그 집중하면 된다. 이런 좀 마인드로 뭐 계속 초등학교 때 놀 때도 그냥 지켜봤던 거고 중학교 때도 뭐 1, 2학년 성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얘는 뭐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얘가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그 이후에 이 학생은 이제 이과에 가서 서울대에서 또 박사를 받고 이공계 그 이학계열 연구직으로 갔는데 굉장히 막 그 반복되는 실험 같은 거를 연구실에 가서 맨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너무 지겹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는 뭐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실컷 놀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노는 거에 이렇게 뭐 미련이 없대.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 단순 반복에 이런 걸 하는 게 자기는 맞다. 사실 이게 좀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도와주는 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장의 삶이라는 게 진짜 기계적인 삶이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못 견딜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장 노동이나 아니면 기계화된 어떤 공장화된 어떤 이런 큰 조직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는 자연 속에서 충분히 놀고 에너지를 발산했던 사람들이 그 단순 반복을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단순 반복에 그냥 이런 공장 같은, 그리고 놀아도 자연과 놀지 않고 기계와 놀고 게임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만약에 성인이 되고 그래서 뭐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도 그걸 단순히 돌아가는 그 루틴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좀 상담은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정자동에 남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